자, 그럼 데일리랑 분산 좀 했구나. 하나야지. 이런 센스 없는. 어? 다음 거. 이번에 하나도 수업하지는 않은데. 어이구, 여기 뭐 거의 레드벨벳이네. 빨간 맛이네. 다섯 개를 쓰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서희가 틀렸네요.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얘도 자 그래. 이거는 그거 얘기하는 다 됐어요? 얘기는? 요거랑 그리고 그 필기한 거는 어딨어요? 필기한 거랑 듣기도 좀 들어주시고. 이번에 책에서 보는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했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 자식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물어보는 거지. 나 상의 한 거예요 이제를? 네. 아 그래? 나 하필 샀는데 다음 주부터는 안 하는데? 아 진짜. 자 슬리퍼라고 쓴 줄 알았어요. 오늘 분량이 많아서 그런가. 아이고. 예, 적을 수 있는 데서 스킵했어요. 오케이. 자, 잘 봤습니다. 원래 그러면은 18일부터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그 코로나 걸렸었나요? 아니면 아직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방학에 걸렸었어요. 아, 방학 때 걸렸었죠. 네. 그 제가 이제 한번 걸려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제가 이제 확실히 이제 다짐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수업하면서 아 이거 퍼져 있지 마. 자스가 이제 시작하는 듯이 이러고 수업 듣고 앉았어 자식아. 나옵니다. 그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걸리면서 이제 느낀 게 뭐였냐면요. 지금까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장학용리를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실시간 수업으로 이제 한 친구들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간혹 가다가 이제 첫날이나 둘째 날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시간 수업도 못 듣겠다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자식들이 이제 나한테 죽는 거야 이제. 나는 씨 수업을 해서 그냥 키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 뒤지는 거야 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것만큼은 제가 하나 확실히 좀 느꼈습니다. 아무튼간 이제 좀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이랑 목요일 날에 좀 이렇게 원활하게 이제 수업이 좀 잘 안 된 점이 있었는데
예, 뭐 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예, 어쨌든간 이제 제가 좀 사과드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우리가 이제 이번 주까지는 어쨌든 이제 어법 특강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어찌 보면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그때 사실 줌으로 아마 첫 시간이었나요? 그때 이제 뭐 전반적인 거는 좀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대면하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처음이니까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오늘까지는 제가 이제 그 어법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랑 이제 두 번 이제 수업을 해봐서 이제 대충은 알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의례적으로 배워왔던 이제 문법으로 좀 가르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얘를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얘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얘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좀 약간 이런 거를 위주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신다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이번 기회에 익히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시험이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끝나고 나면은 요 교재로 이어서 할 겁니다. 특강 수업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 이제 오늘 끝났다고 갖다 버리지 말고 잘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신 대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정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잘 익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뭐 단순 무식하게 막 뭐 본문 암기한다던가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럴 생각은 없고, 일단 뭐 이제 뭐 교과서의 뭐 내용 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어라든가 뭐 문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위주로 당연히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특히 오마중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학원에서만 제가 4년 반을 넘게 일을 했는데요. 저희 학원에서 제가 오마중을 안 해본 해가 없어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좀 안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 오마중을. 네. 매번 안 하려고 어떻게든 다른 선생님께 좀 이제 맡겨야겠다 하면서 왜냐면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했어요. 오마중을 너무 많이 해서 좀 다른 선생님들께도 좀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1학기 때는 우리 이제 그 지원 선생님이랑 경연 선생님이랑 이렇게 나눠서 경연 쌤이랑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맞나? 아무튼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학원에 존재하는 모든 시간표를 다 제가 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반 배정하고 담임 배정하고 이거 이제 정규 시간대 그리고 내신대 이걸 다 제가 해요. 100% 다 제가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처음에는 원래 제가 우리 오마중 대신에 저는 대부분 이제 어딜 많이 들어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대비 또는 정규반 기준으로는 이제 좀 고등부 상위반, 고등부 알반, 그래서 이제 고3 수업을 하는 이제 이런 수업을 좀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게 이미지가 어떻게 굳혀졌냐면, 이제 여진이가 얘기했잖아. 이제 막 나 보지도 않았는데 막 무섭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좀 이게 제가 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이제 그 전에 이제 1학기 때는 제가 중3 내신 대비를 했었거든요. 장성중학교 3학년은. 근데 그때는 애들이 초창기 때 한 2주 동안은요 나한테 말도 못 걸었어요. 애들이.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친해갖고 이제 애들이 막 편하게 말 걸어요. 편하게 말 거는데 심지어 어떤 애는요 나보고 에버랜드를 같이 가대요. 한 여학생이. 그래갖고 아니 내가 너랑 왜 에버랜드 왜 내가 너랑 에버랜드니까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친해져서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왜 그런가 이제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이제 학원에 다니는 이제 그 이제 형제자매들이 이제 또 많이 다니니까 뭐 이제 언니 오빠한테 너의 악명을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 혹시 뭐 들은 게 있어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주변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학교 친구들한테 이제 뭐 좀 너에 대한 악명을 들었다. 이런. 지금 이제 그 제가 주역고 내신 대비를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주역고 친구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오기 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한 친구는 그 자기가 내신 대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학원에서 예전에, 근데 자기 학원에서 이제 하는 내신 대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학원을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대. 근데 내신 대비 진행 중이니까 이제 옮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본 거야. 야, 너 학원 어디 다니냐? 아, 나 렉스康 다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아, 나도 나중에 거기로 옮겨야겠다. 근데 이제 이 다니고 있는 재원생이 야, 우리 학원에서 유튜브도 올려줘. 너 그걸로 봐. 아, 그래야겠다. 해갖고 걔가 내 거 보고 공부한 거예요. 내신 대비를. 나는 얘를 모르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입학 상담 하는데 그 친구가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쌤거 보고 내신 대비 공부했다고. 그래갖고 이건 뭔 상황인가. 막 이제 이랬던 어쨌든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종종 제가 우리 그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막 이제 막 숙제를 너무 안 해오거나 이래서 내가 한번 막 거의 막 뒤집은 적이 있었어요. 막, 막 장난이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근데 그게 영상에 다 찍힌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학원에서 이제 부원장을 이제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마 겸사겸사 좀 이제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예. 아, 물론 이제 저는요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첫 시간에 말했다시피 뭔가 해야 할 거가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는 좀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근데 해야 할 거를 여러분이 잘 하고 있고 뭐 이제 행동적인 부분에서 뭐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도 내가 뭐라 하면 그건 사이코죠. 그건 성격 파탄자지, 그렇지?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좀 성격이 어떤 성향이냐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또 아무래도 이제 여선생님들과 이제 또 수업을 이제 많이 하셨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우리 지원쌤이나 경연쌤이랑은 다르게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또. 그러니까 막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한 친구가 나한테 와갖고 예전에 재작년인가 이제 고2인데 고3 올라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저 진짜 고3 때 열심히 하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보통 선생님들은 그래,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어, 힘내, 화이팅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저는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한테. 저 뭐라고 답했냐? 그 친구 이름이 유진이었거든요. 유진아, 열심히 하고 나서 물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열심히 하지도 않은 주제에 뭘 열심히 하면 대학을 가겠냐고 그런 거 물어보고 있어. 열심히 하고 나서 말해. 알았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선생님의 촌철살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친구도 있는 반면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나한테 뭔가 이 팩트로 두들겨 맞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다가 막 울고 막 이랬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돌이켜 보면요. 어쨌든 저는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막 여느 다른 선생님들처럼 막 이렇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좀 실질적이고 좀 현실적인 부분들 위주로 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께.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라던가 너네가 고등학교를 가기 전에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 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에게 막 약간 그런 거는 좀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너무 잘했다, 너가 최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하고서도 약간 좀 소름 돋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거는 제가 좀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지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뭐 화만 내는 사이코가 막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제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답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최대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는 이제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이제 부정사 개념 테스트를 볼 건데 지난번에 배운 파트가 많다 보니까 범위가 되게 많았죠, 그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정사의 의미상주어입니다. 의미상주어라는 건 준동사의 주어로서 우리말로 있는 이가로 해석하면 되죠. 주어랑 똑같이. 자, 주어라는 건 원래 동사 앞에다가 쓰니까 의미상주어도 준동사 앞에다가 써준다. 자, 그런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의미상주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for 목적격, 가장 일반적인 경우. 두 번째, 오브의 목적격, 이제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앞에 나온 경우. 세 번째 뭐였지? 그냥 목적격, 그렇죠. 오형식 경우.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투부정사는 무조건 명사 부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데 주로 이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여기에서 이제 Y 투부정사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나머지 who, whom, 뭐 when, where, how 뭐 이런 애들이랑 투부정사를 함께 쓸 수 있다.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의문 대명사가 나오느냐, 의문 형용사가 나오느냐, 의문 부사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뒷문장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점, 이게 좀 주의할 점이었죠. 게다가 의문사의 투부정사는 의문사의 주어,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어를 잘 쓰는 게 좀 주의할 사항이다. 그때 제가 사형식을 예문으로 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엄마가 나에게 뭐 수영하는 방법 가르쳐줬다 이런 예문을 써드렸었죠. 이게 주의할 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동사에 따른 목적격 보어의 형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네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 사역동사. 자, 사역동사는 뭔가를 이제 시키고 뭔가를 하게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로서 let, have, make 세 종류가 있었죠. 자, 사역동사의 특징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공통적으로 동사 원형이 온다. 근데 그 외적으로 뭐 let의 경우에는 BPP를 쓰기도 하고요. 나머지 have나 make는 그냥 PP형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보다, 듣다, 느끼다 이런 뭐 see, watch, hear, listen to, feel 뭐 이런 단어들이 있었고 지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감각을 통해서 알아차린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notice라는 단어도 지각동사로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어는 동사원형이나 ing나 pp 이렇게 세 가지를 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사역동사가 있었는데 준사역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help, 두 번째는 get이었는데요. help 같은 경우는 왜 준사역동사로 불렀습니까? 형태가 비슷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help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원형 또는 투부정사를 쓴다. 즉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원형을 쓴다는 점에서 사역동사와 형태적으로 비슷하다. get 같은 경우는 형태는 다르죠. 왜냐하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니까. 하지만 의미가 사역동사랑 비슷하죠. 의미가. 즉 형태가 비슷한 녀석 help 그리고 의미가 비슷한 녀석 get 이렇게 준사역동사를 두 가지로 나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적인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즉 대부분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받는 동사들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want라던가 아니면은 뭐 advise라든가 ask라든가 뭐 이런 거 persuade라든가 등등등 이런 단어들이 있었다. 이게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개념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로써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진도를 나가야겠죠? 투부정사는 일단 좀 마무리를 할 겁니다. 투부정사 그 same to same에서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생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to, enough to, 그 다음에 it takes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동명사 파트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은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저도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그냥 내가 필기하는 걸 더 좋아해서 이 페이지를 좀 잠깐만요, 긴 페이지를 좀 띄울게요. 긴 페이지를 좀 띄우고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이 두 가지죠. 수동사원형 그리고 enough의 투부정사원형. 자,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선 여기에서 쓰이는 투부정사가 어쨌든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셋 중에 어떤 녀석이냐? 공통적으로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들은 둘 다 해석이 똑같고요. 둘 다 부사로 쓰인 겁니다. 부사로 쓰이는 거에는 근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거냐면 바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서 우리말로는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되는 녀석입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투투와 인어투에서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배울 때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아니 투투는 물결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인어투는 물결이 앞에 있어. 혹시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난 몰랐었는데.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좀 구체적으로 좀 가보자면요. 투투부터 요 물결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형용사나 부사가 나옵니다. 요 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는데 이 투투부터 한번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투투동사. 자, 그러면 이 투투동사 원형은 우리가 흔히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정석 해석은 뭐냐면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에고 여기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니까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게 원래 투투의 정석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뭐 부사로 쓰였다면 뭐뭐 하게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투투라는 녀석을 바로 so, that, 주어의 can, 인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해석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물어봤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여기에서 이 that 있죠, that. 이 that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죠? 얘기했었나 내가? 그래서 너무 뭐뭐해. 그래서 얘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다? 이 두 개의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이랑 놀기에 너무 바빠. 이거나 내가 너무 바빠서 내 아들이랑 놀 수 없어. 이거나 똑같은 말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이미 기존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바로 이어서 또 기본적인 것부터 해볼게요. 이너프투부터. 자, 이너프투 동사 원형도 똑같이 뭐뭐 하기에로 해석하니까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역시나 이제 바꿨을 때는 우리가 so, that의 주어의 can을 활용해서 씁니다. 너무 뭐뭐해서 이번에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여기까지 쓴 건 사실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이 아마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좀 재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예외적이고 특이한 경우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번부터는 3번에는 내가 심화라고 써볼게요. 심화. 지금까지 한 건 기본이고요. 자, 그럼 심화에서 첫 번째 일단 이 enough to를 먼저 볼 건데 얘들아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